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어제 잠깐 빨간불을 켜주나 싶던 우리 시장, 오늘은 또 검은 먹구름이 드리운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을 짓누르는 여러 무거운 매크로 요인이 많은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솟아나는 업종과 종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빅사이클이 많은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빨간불 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주실 파트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오늘 장 보시면서 한숨을 많이 쉬었을 것입니다. 기운 내시고요.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방심할 수가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계좌를 덮어두고 있기보다는 보다 더 촘촘한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실시간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바로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지금 체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양시장 모두 또다시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면서 잔뜩 짓눌린 하루였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점차 낙폭을 확대하면서 2.7% 넘게 빠진 2,34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 수급 동향을 체크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팔자세가 거셌습니다. 개인 홀로 지수 방어에 나섰고요. 이어서 업종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업종이 하락했는데요. 4%대로 떨어진 건설업종과 은행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 이슈가 있는 의약품 업종이 장중 유일하게 상승하다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시총 상위 12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모두 파란불 켰는데요. 삼성 SDI가 6% 넘게 빠졌고 LG 에너지솔루션이 3%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2차 전지주들 약세 보였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4% 넘게 급락하면서 746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코스닥 수급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락문화와 통신장비 업종이 6% 넘게 내리면서 가장 강하게 얼어붙었고요. 반도체와 디지털 콘텐츠 업종도 부진했습니다. 음식료와 담배 업종만이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 12종목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네, 모두 하락한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하루 걸러서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9% 넘게 떨어졌고 펄어비스도 4% 넘게 내리면서 게임주들의 약세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연일 상승하면서 1,300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1,297원 30전에 문을 닫았는데요. 장 외에서는 1,300원 구간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증시가 간밤에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약세를 보인 그런 상황인데요. 또 잠시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는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또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장에 대한 복귀 부탁드릴게요. 예. 네, 간밤 미 증시는 이제 낙폭 과대 상태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모두 3대 지수가 2% 이상 상승 마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도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해 주었는데요. 근데 이제 신용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긴축, 그다음 물가 상승, 물가 부담,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연저점을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원인이 신용 물량이 이제 신용 잔고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용 잔고가 지금 20조에서 오늘 21일 기준으로 19조까지 줄었습니다. 이 원인이 증권사에서 이제 9시가 되면 증권사에서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그리고 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가 되면 CFD 계좌라고 해서 전문 투자자들이 하는 계좌인데요.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10배까지도 가능한 계좌인데 여기서 또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 투자자들도 지금 이러한 하락장에서 못 버티고 다 반대 매매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시 정도 되게 되면 또 이제 스탁론 이런 이제 신용으로 빌린 이런 계좌들이 또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이러한 이제 계속 매도를 계속 부르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매도 압력이 강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달러가 계속 이제 강세였고 환율도 급등하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외국인들이 양매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리뷰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가장 선방해준 그런 업종은 어떤 업종이었을지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네, 오늘 장의 빅사이클 원숭이 두창 섹터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해당 섹터에 대한 이야기 보다 면밀하게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이 시간에서도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던 것 같은데 이 원숭이 두창에 관해서 또 국내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네, 보다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지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딱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일주일 만에 이제 순환매가 들어왔는데요. 그 이유가 국내 첫 원숭이 두창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윤 대통령이 지금 검역 강화 및 항바이러스 조속 도입 이런 좀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WHO에서도 긴급회의 비상사태 선언 관련돼서 이런 이제 선포 검토가 나온다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된 게 처음에는 좀 작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확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원숭이 두창이 처음에 이제 천연두 관련돼서 이제 그런 이슈로 천연두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천연두는 이제 피부 접촉이나 이런 건데 원숭이 두창은 또 공기 중에도 감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감염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한번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3에서 4%가 되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한 1% 정도인데 원숭이 두창은 만약에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좀 높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굉장히 좀 급등했던 종목들이 오늘 다시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 종목들이 더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낳아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 재료가 들어가면 더 많이 오버슈팅이 나오고요. 또 이제 하락하는 장세에서는 또 언더슈팅이 나오는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보여지는데요. 오늘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 흐름이 안 좋았지만 더 큰 상승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장 전반에 파란불이 켜진 가운데 속에서도 이런 원숭이 두창 관련주는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 종목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상한가 들어갔고 그리고
블루베리 NFT라고 하는 종목도 상한가를 네. 들어왔어요. 네. 예. 이 관련된 종목에 좀 수급이 몰린 예.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테마적으로 네. 이쪽 수급이 하락을 했지만 이쪽으로 쏠리면서 예.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엄청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자세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이제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은 이 미코바이오메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은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들으셔갖고 아실 거예요. 미코바이오메드는 이제 코로나19 때도 진단 키트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줬는데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도 지금 진단 관련돼서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주에 우선 차트적으로 말씀드리면 15일 날 이때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상한가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갔는데 이 상한가는 굉장히 좀 흐름이 좀 강한 상한가다. 지금 주봉상에서도 그때도 좀 공간이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손이 조금 느리거나 처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시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15일 날 상한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 날부터 쭉 올라가더니 다시 한번 오늘 장중 변동성을 보십시오. 21일 화요일 날에는 마이너스 14%까지 쭉 뺐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손이 느리거나 잘 모르시는 그 전문가가 선수분들이 아니시면 다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렇게 찍히는 그 회사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기대감이라든지 이렇게 좀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여기 저점 대비해서요 거의 지금 얼마가 올라갔습니까? 지금 7,500원에서 지금 18,000원 2배 이상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내일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오늘 이제 또 연설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이런 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우리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상한가가 좀 강하게 좀 들어가긴 했지만 이런 종목은 여기 갭을 내리면서 메꾸면서 또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접근을 만약에 정말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전략을 잠깐 드리면 여기 고점에서 7,500원 부근에서 지금 18,000원까지 지금 올라갔을 때 이런 부분은 한번 올라가더라도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 자리가 이 정도 자리, 이 절반 이 가격대 12,000원 부근,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제 기준선이라든지 21선 부근, 이때 한번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내려오면 눌림목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누려보셔야지 만약에 더 이제 쫓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을 좀 보유를 하셔야 되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한 자리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나 이런 테마성이 짙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군들이 좀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또 다른 종목이 있다면은 어떤 기업을 보면 될까요? 예, 우선 말씀드린 지난주하고 좀 흐름이 다 비슷해요. 네. 상한가 간 종목이 또 다른 종목도 있잖아요. 예, 상한가 한 종목은 블루베리 NFT인데요. 이 종목은 잠깐 이렇게 언급만 해드릴게요. 예. 블루베리 NFT면 지금 NFT인데 조금 이 원숭이 두창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그러니까요. 보이지만 이 회사는 회사 명을 좀 아셔야 됩니다. 네. 블루베리 NFT는 네. 그 전에 유니더스라고 하는 회사 명이었어요. 콘돔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네. 이름이 여기 유니더스에서 또 바이오 제네틱스, 그다음에 경남 바이오 파마, 네. 그리고 NFT가 한참 또 이제 막 이슈가 됐을 때는 블루베리 NFT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름이 많이 바뀌었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이러한 이제 성 접촉이라든지 이런 게 이슈가 돼서 네.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잠깐 보면 네. 블루베리 NFT도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 접근하시기에는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그렇게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보이시죠? 마이너스. 지금 매출은 하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은 전부 다 이렇게 마이너스 찍힌다라는 거. 이런 부분 네.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블루베리 NFT는 상한가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것도 만약에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눌리는 자리에서 한번 대응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번 다른 종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녹십자 MS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을 좀 녹십자 MS입니다. 녹십자 MS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녹십자 그룹 계열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녹십자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이제 관련돼서 뭐 진단 사업도 그 전에는 이제 지카 바이러스 진단 키트 관련돼서도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녹십자 그룹 관련돼서 치료제 쪽으로 조금 그 부각이 돼서 지금 올라가는 거고요. 연결 기준 실적이 좀 나와요. 22년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93%, 영업이익은 85% 이렇게 나오니까 녹십자 MS도 지금 그때 말씀드렸죠. 15일 날 말씀드렸을 때 이 정도에서 바로 종가에서 들어갈 수도 있었고 눌림목 자리에서 보통 눌림목이라고 하면 올라갔을 때 21선이나 기준선 자리 눌렸을 때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좀 수익이 낮췄을 거예요. 그래서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또 오늘 또 이제 시가 갭 상승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 그 시청자님께서 접근하는 매수 타점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세한 그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HK 이노엔 들어보셨죠? HK 이노엔. 네. 또 이제 한번 우선 잠깐 차트 HK 이노엔. 네, 지난주에도 짚어주신 종목이죠? 맞습니다. HK 이노엔은 그 HK가 한국 그 콜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HK 이노엔은 한국 콜마 그리고 헛개수라든지 컨디션 이런 숙취 해소 이런 것도 이제 건강 음료 이렇게 하는데 네. 왜 HK 이노엔이 이슈가 되느냐 하면 국내 유일의 천연두 백신을 생산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목이 돼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이 천연두하고 이런 비슷한 이런 흐름이 있고 천연두 이런 백신으로도 한 치료가 이렇게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백신이라든지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최대 주주가 이제 한국 콜마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성이 좀 있다. 그리고 실적도 받쳐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HK 이노엔 같은 경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종목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고가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HK 이노엔은 말씀드렸을 때 접근 가능하다라고 그때 뭐 종가라든지 이때 들어가셔도 됐고 눌려도 그렇게 크게 눌리지 않았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셨던 분들이 HK 이노엔으로 수익을 좀 보셨다라고 해서 예, 수익 축하드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HK 이노엔은 오늘 이렇게 갭이 떴어요. 갭이 떴는데 이 종목도 바로 뭐 들어가서 지금 이런 원숭이 두창 관련된 게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시간 외에서 오히려 조금 빠져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조금 빠져 있으니까 이런 것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갭을 메꾸는 자리 지금 시장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자리에서 좀 들어갔다가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시장이 조금 이렇게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올 때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이슈라든지 건강 뭐 음료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에서만 잘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그 매물대 있습니다. 여기 45,000원 부근 여기까지는 눌렸다가 다시 한번 트라이할 종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주봉상 보더라도 쭉 이렇게 횡보하면서 지금
주봉상으로도 거래량도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HK 이노엔까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굉장히 다른 종목들은 고가에서 지금 놀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오르지 않은 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한번 흐름 한번 보세요.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인데요. 이 종목은 보세요.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시세가 좀 많이 났고 그랬는데 현대바이오는 오늘 잠깐 이렇게 올랐어요. 9%까지 올랐다가 다시 빠졌죠. 근데 현대바이오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현대바이오는 이제 FDA 두창 치료제 패스트 트랙을 신청하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트랙 신청 기사가 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 조짐이 보이는 원숭이 두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사의 범용 항바이러스 후보 약물을 들고 미국으로 직행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한번 이슈가 나왔는데 이 종목은 조금 저점에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 제약바이오 업종인 또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보니까 진매트릭스 종목도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이고 또 이슈에 움직이는 테마주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장에서 강했었던 원숭이 두창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그럼 이어서 우리에게 앞으로 수익을 안겨주게 될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확인해 보시죠. 네, 앞으로 확인하게 될 빅사이클은 폐기물 처리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업황과 탑픽 종목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업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기물 처리 업종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연일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가 폐기물 처리 업종은 좀 다소 생소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는 이런 쓰레기나 폐기물이 또 돈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뉴스를 또 제가 본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폐기물 처리 업종을 선택해 주신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곧 내일부터 이제 장마 네. 태풍이 온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마 관련돼서 이제 비료주 이렇게 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농, 조비, 남해화학 했는데 이번 주에 오늘도 조금 강했던 섹터죠. 급등이 나왔죠. 네. 그런데 이 폐기물 업체도 매년 이맘때 한 번씩 폐기물 관련된 주가 이 장마 태풍 기간 때 한 번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계절 관련해서. 예, 계절 관련돼서 이런 연관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업체는 그리고 이제 테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황금알을 낳는 그 업종입니다. 그리고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 실적도 좋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러한 이제 폐기물 업체에 대한 인수,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지금 폐기물 업체 처리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시장에서는 스물스물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을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면 실적도 받쳐주고 그 M&A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는 시장의 안정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공급으로 현재 폐기물 처리 시장은 공급자 우위예요. 즉 폐기물 처리 업체가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단가 상승 결국 높은 진입 장벽 그리고 환경 규제 강화 그리고 이제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료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폐기물 처리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국내 쓰레기 시장 현황인데 쓰레기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SG 다양한 분야의 ESG 경영 확산세인데 환경 문제가 최우선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폐기물 분류 그게 이제 생활 폐기물과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로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폐기물 발생 규모는 국내 하루 평균 5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리하는 업체는 제한되어 있고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습니다. 생활 폐기물이 1인 1평균 발생량이 1.1kg,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은 1평균 44만 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현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ESG가 이제 정치, 사회, 금융권을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ESG가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는 ESG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E라고 하면 environmental, 그러니까 환경이죠. 그리고 S는 social, 그리고 G는 governance에서 지배구조. 이제 기업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무조건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기업 윤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같이 해야 돼요. 기업 윤리나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면 문제가 좀 많이 되면 지탄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그 계속 규제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이상기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상기후예요. 이상기후 이제 홍수가 나고 가뭄이 되고 고온, 이런 게 다 이제 이상기후로 인해서 ESG 이슈가 강력하게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ESG는 정말 긴 안목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경영과 글로벌 투자에서 의사 결정에 있어서 ESG 경영,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기후 변화, 탄소 배출 핵심 이슈로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폐기물 관련, 환경 오염, 에너지 효율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간략하게만 보면요, ESG 구성 요소와 개념인데 앞으로의 기업들은 ESG를 해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 기후 변화, 탄소 배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책임 있는 이제 구매, 에너지 효율, 그리고 사회, 이제 공급망이라든지 인권, 평등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가버넌스는 지배 구조인데요. 기업 윤리, 공정 경쟁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ESG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래프로 잠깐 보시면 환경부에서 나온 건데요. 평균 5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을 해요. 국내 폐기물 발생 현황이 지금 보시면 쭉 그래프가 이렇게 착 흐름만 보시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 보시고, 건설 폐기물이 굉장히 많아요. 44.5%가 되고 있고, 이 보시면은 사업장 배출 시설 이런 폐기물도 40%, 생활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이런 거는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체에 해가 되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료 폐기물 이런 부분입니다. 지정된 폐기물 이것도 한번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지역 폐기물 현황을 보면요. 생활 폐기물 발생은 지역별 인구 수와 좀 비례가 됩니다.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그 폐기물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국내 총 인구의 26%를 좀 보유한 이제 경기 지역이 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평균 9.6만 톤입니다. 19%. 엄청나죠? 가장 많이 폐기물이 좀 발생을 하고, 충남 쪽에서 6만 톤, 12.1% 정도, 전남, 그다음에 서울, 경북 이런 순으로 지금 지역별 폐기물 현황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폐기물. 네. 그래서 이제 생활 폐기물 이렇게 보면 이제 경기, 서울, 경남, 그리고 배출 시설계에는 이런 이제 또 지방 쪽, 또 충남도 많고 전남, 경기인데 각 지방에 이제 폐기물 업체가 있기는 한데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 폐기물 쪽은 경기 쪽에 가장 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북, 지정 폐기물은 또 이제 경기가 좀 많겠죠. 경기, 경북 이런 부분 좀 참고적으로 알아보시고요. 두시고. 네. 그래프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인구별로 이렇게 경기가 가장 좀 많으니까 쭉 보시면 됩니다. 경기부터 해서 이제 세종까지 네. 이런 이제 흐름. 예, 그렇죠.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온라인 소비라든지 그런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쓰레기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엄청 그런 많아졌죠. 소식을 제가 예. 접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기물 처리 문제도 굉장히 골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여러분들 이제 팬데믹 코로나19 그때 시절에는 네. 거의 다 이제 나가서 먹지도 않고 네. 음식을 배달해서 많이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이제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이런 예.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진단 키트라든지 할 때마다 네. 이런 이제 의료 폐기물 예. 이것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반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아져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약간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의 심각성이 뭐냐면 그전에는 중국에서 글로벌 쓰레기를 많이 좀 수입을 했는데 중국에서도 이제는 수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예, 중국에서도.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쓰레기 상당수를 수입하던 중국은 2018년 1월부터 쓰레기 수입을 금지. 이제 더 이상 이제 쓰레기 안 받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80%의 재활용 쓰레기를 중국으로 수출을 했으나 수입 금지 이후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 비용이 좀 급증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쓰레기가 정말 이 처리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플라스틱이 분해되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분해되면 결국 수거도 불가능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간에게 좀 흡수가 되고 다 이제 우리한테 인간에게 이제 다 이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내 축적된 플라스틱은 뭐 난임과 불임뿐만 아니라 우방암, 전립선암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좀 발표된 거예요. 그 심각한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최근 이런 이제 하나의 이제 쓰레기를 절감한다라는 사례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뭐 편의점에 이런 거 가셔갖고 이제 물을 사셨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라벨이 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라벨이 있었는데 처음에 저는 봤을 때 페트병에 했는데 이상하게 라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알고 보니까 무라벨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제 쓰레기 절감 차원이고 그리고 영수증도 전자 영수증을 이렇게 계속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스마트하게 이렇게 전자 영수증 보급 확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하나의 사소한 거고요.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서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마트 갈 때도 이제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바구니나 이렇게 그런 것도 생활 속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할 때도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어떤 비용과 또 단계가 필요한 것인데 폐기물 처리장이 사실 혐오 시설로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비춰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많죠. 또 지자체에서도 이런 허가를 받는 과정도 쉽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여기 자료에서 바로 나오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자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폐기물 업체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혐오 시설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가를 더 이상 이제 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단가도 높아지는 거고 우리나라는 또 땅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기존 업체들이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대기업에서 그걸 미리 알고 그거를 다 인수를 한다는 거죠. 그 부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 주민 반대로 신규 업체 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부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가 또 강화됐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문 확산으로 해서 더 늘어났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활발한 인수합병 이 부분인데 SK 에코플랜트 옛날에 SK 건설입니다. 2020년부터 이러한 부분을 알고 환경시설 관리를 그러니까 이제 약 1조 원의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 사업에 본격 진출을 했고요. 올해 1조 8천억을 들여서 8곳을 환경 기업에 추가 인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클렌코, 대원 그린 에너지, 세한 환경인데 이런 이제 업체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인수를 하는데 이 회사들은 지금 말씀드린 회사들은 비상장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인수를 했지만 추후에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기업들이 비상장이지만 다시 한번 IPO를 하겠죠. 그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 에코플랜트는 참고적으로 상강 M&T도 인수를 했습니다. 한번 풍력 에너지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렸을 때 그거 얘기했을 거예요. SK 에코플랜트가 상강 M&T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 SK 에코플랜트 관심 갖고 보시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폐기물 업체의 몸값은
상승하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이제 몸값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또 진입 장벽 또한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뭐 적발됐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던 기억 또한 나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좀 추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선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요. 우선 좀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네. KG ETS. KG ETS요. 예, 이 기업은 여러분들 또 이제 최근 들어서 KG 그룹이 예. 쌍용차 인수 관련돼서 이슈가 됐는데 원래는 이 기업이 폐기물 관련된 업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의료물 폐기물 관련돼서 코로나19 때 굉장히 거의 한 290%까지 올라갔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KG ETS 같은 경우는 동사는 폐기물 수집 및 처리하는 그 산화동이라든지 스팀, 바이오 중류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G ETS는 최대 주주는 KG 케미칼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업체는 아시다시피 쌍용차 인수 관련돼서 KG 그룹이기 때문에 인수 5천억 규모의 5천억을 규모를 확보했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기업이 폐기물 처리 업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아까 좀 말씀드렸죠. 이 전국에 이제 또 내일부터 이제 또 장마가 시작되고 하게 되면 이런 업체들이 또 한번 이런 모멘텀으로 또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 KG ETS는 잠깐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KG ETS.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은 거의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간 거는 그 폐기물 그 처리라기보다는 이게 다 이제 그 KG 그룹이 좀 돈이 많아요. 그 많기 때문에 인수를 하겠다. 쌍용차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그리고 길게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때 여기 보세요. 이때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01년도 이때입니다. 이때 지금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의 한 290% 올라갔어요. 이때가 이제 의료 폐기물 관련돼서 또 이슈로 인해서 좀 올라갔던 거고,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기업을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봤을 때는 조금 이 다른 지금 폐기물 업체들은 밑에 아래 부분에 있는데 KG ETS는 고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되는 자리예요. 부담되는 자리이고, 그런데 이제 이슈가 쌍용차 인수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한번 주봉상 보더라도 이렇게 공간들이 이렇게 좀 한 번 더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KG ETS도 오늘 같은 경우 좀 하락을 했는데 눌림목 자리에서 보면은 한 이 정도 부근 21선이나 지금 보시면은 17,000 이하 정도까지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KG ETS 해드렸고, 그다음에 매년 한 번씩 이슈가 나오는 그 인선 ENT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계속 섹타나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 때 잠깐만요. 예. 인선 ENT. 네. 폐기물 하면 딱 집어 드리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되면 항상 오르는 종목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선 ENT 이 업체는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을 영위한다. 요거를 기억을 하세요. 건설 폐기물 아까 여러 이제 업체 중에서 다 이제 특화가 돼 있긴 한데 KG ETS는 뭐 의료 쪽 이거 좀 특화돼 있고, 또 인선 ENT는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 처리, 그리고 또 인선 ENT는요 자동차 해체 재활용, 자동차 파쇄 재활용, 친환경 자원 리사이클 사업도 영위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인선 ENT는 IS 동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선 ENT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IS 동서에서 45%를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IS 동서 같은 경우도 중견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선 ENT의 그러한 이제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럼 차트를 잠깐 보면
예, 인선 ENT 같은 경우 보세요. 여기 지금 아까 KG ET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가에 있지만 지금 인선 ENT는 좀 내려가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241선도 밑에 있고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태예요. 관심을 안 받고 있어요. 폐기물 관련돼서는 지금 아직 조용합니다. 근데 오늘 최근 들어 조금 스물스물 올라갔고 오늘도 조금 올라가다가 쭉 뺐는데 이런 종목은 지금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잠깐 보면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실적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8% 정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도 한 418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빠지는 자리 지금 RSI가 지금 보면은 오늘 볼까요? 여기 지금 RSI가 16이네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낙폭 과대 과매도 구간일 때는 RSI가 30 이하일 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16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은 이렇게 빠졌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수급적인 상황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선 ENT는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 지금 사고 있고 투신권에서 조금씩 사고 있어요. 연기금도 보시면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양봉이 나오면서 횡보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빠질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미코 뭐 바이오메드라든지 이런 거 올라갈 때는 오버슈팅이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는 종목들은 또 언더슈팅이 나와서 이게 다 이제 관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돌리는 흐름에 나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흐름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자세한 부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알려드리겠고요. 바로 좀 빨리빨리 좀 들어가겠습니다. 또. 네. 이렇게 이제 폐기물 처리 관심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3년 뒤에는 폐기물 처리업 시장이 24조 원으로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 업종에서 가장 유망할 탑픽 종목은 어떤 기업일지도 궁금해집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탑픽 종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탑픽 종목은 코엔텍입니다. 코엔텍 기업이군요. 예, 코엔텍은 어떤 기업 경쟁력이 있을까요? 예, 코엔텍은 지금 경쟁력이 또 좋고 네. 바로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이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매립 처리하고 소각 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유틸리티를 해서 네. 스팀을 생산하고 판매까지 또 하고 있어요. 공급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사가 위치한 그 위치가 울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하면 현대중공업 있죠. 그런데 현대자동차, SK 등 대형 배출 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고 경쟁력과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엔텍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상장사 중에서 중요한 거, 유일하게 순수 폐기물 업체로 소각, 매립, 스팀 요 사업까지 같이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있죠. 바로 상장사 중에서 유일하게 순수물 폐기업체 소각, 매립, 스팀 사업을 영위한다. 네, 높은 폐기물 처리 단가 지속적으로 상승 수혜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거 22% 증가, 영업이익 39%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금알을 낳는 이런 이제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요. 폐기물 업체는 한금알을 낳는다. 스팀 판매로 단가는 이제 LNG 가격 연동으로 인플레이션 또 수혜가 됩니다. LNG 가격이 이제 인상이 되면 또 이런 같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잠깐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차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코엔텍. 죄송합니다. 코엔텍. 예, 지금 이 코엔텍 같은 경우도 쭉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오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갈 이제 또 이제 시기가 됐어요. 지금 이제 5월 달에 한 번 이제 조금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는데 이 전 저점 보시면은 이 전 저점을 좀 지지하는
이런 모습 여기 전저점을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상향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돌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빠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올라갈 때 이 폐기물 업체가 지금 올라가면 좀 안 좋은데 좀 내려가라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엔테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상 보더라도 흐름이 굉장히 지금 현재는 좀 차트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뭐라 할까요? 한번 이슈가 부각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주봉상 보더라도 이렇게 여기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충분하게 이 코엔텍은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이런 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엔텍은 매수가가 7,900원 요 언더로 이렇게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7,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8,700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인 코엔텍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매수가 7,900원, 손절가는 7,000원, 목표가는 8,7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보다 자세한 또 가격 전략 궁금하다, 그리고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또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더 많은 투자 정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 또 미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미증시 또 1%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도 좋지 않았는데 미증시가 하락 출발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내일 우리 시장도 또 좋지 않은가 하고 좀 우려스러우실 것 같아요. 내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파트너님? 예, 지금 시장이 녹록치 않고 네. 지금 반대 매매가 오늘 이제 20조를 내려갔다 이제 19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조금 더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더 좀 나와야,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좀 나와야,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돌아와야 돼요. 근데 오늘 같은 장에서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다 팔고 있는데 개인들만 순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좀 안타깝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피를 먹고 이렇게 잘한다라고 봐요. 개인들의 그러한 이제 피를 이렇게 빨아먹는데 정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외국 수급이 좀 돌아오고 시장이 좀 진정이 돼야 됩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 잔고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빠져야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장도 이번 주는 분명히 이제 오늘 파월 그 연설을 있지 않습니까? 홍보에서. 그렇게 되면 경기 우려 침체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현금 보유를 좀 하면서 그런 대응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13년 들어서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연일 셀코리아에 나서고 있는데요.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수급 주체가 좀 돌아와 주는 것을 확인하고 좀 그런 든든한 투자에 나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참고하시면서 또 든든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